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미국의 연준의 긴축 시기가 빨라지면서 미국 시장도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 월요일장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9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에 따라서 더욱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9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면서 점점 더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2차 전지 등의 성장주들이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지수 하락에 따라서 또 오후장에는 힘이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종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 대응하기는 더욱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이런 어려운 시장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 가보시고요. 주요 이슈들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순서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장민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정몽규 회장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광주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화정 아이파크 현장 대책에 대해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수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광주에서 2건의 사고로 너무 큰 실망을 드렸다며 아파트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분께 피해 보상을 함은 물론 입주 예정자와 이해 관계자들에게까지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민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 품질 보증을 대폭 강화해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골조 등 구조 안전 보증 기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정몽규 회장이 사퇴의 뜻을 밝히게 되면서 그럼 경영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정 회장은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지주사인 HDC 대표이사 회장직은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선 후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이달 11일 신축 중이던 화정 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이 땅 대형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것도 정 회장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사업 현장에는 계약 해지 통보가 이어지고 있고 아이파크 브랜드 퇴출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총수의 결단 없이는 사퇴 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다소 늘어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될 것 같은데요. 기존과 어떤 점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다소 늘어납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계속 제한이 되고요. 학원, PC방, 키즈카페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기존처럼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사적 모임 인원 조정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곧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정부는 오늘 21일께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참가 좌석만 예약할 수 있고요.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임시 선별 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네, 그동안 또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적용된 방역 패스를 전국적으로 해지하는 방안 등 방역 패스 조정안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가 서울 지역 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 또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에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내놓은 건데요. 법원 판결로 서울에 있는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상점은 방역 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가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이와 상반되는 판결도 나와 혼선이 가중됐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4일 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를 해지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다소 완화가 되고 또 명절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개인 방역에도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하셨고요. 이어서는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 오늘 하락폭이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 지수가 반등 흐름 나와주긴 했는데요. 국채금리 급등과 또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는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현재 1.41%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2,900포인트대 이탈을 한 모습이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전 중에 지수를 다소 회복하는 듯 보였는데 다시금 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1.51%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95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혼조 흐름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하락하는 업종 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효훈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다소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객장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교체별 매일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스나, 에코프로비엠, 아프리카TV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는 양시장 모두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일부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상승세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을 앞두고 수급 공백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이제 지난주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또 소비 지표 부진 영향에 오늘 양시장이 모두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가장 좀 약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대외 변수 요인보다는 이제 내부적으로 국내 내부적으로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급 공백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청약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재차 이러한 수급 공백이 해소가 되면서 재차 이제 주식시장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오늘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지금 매도세를 좀 보이는 가운데 오늘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이러한 금리 상승 이제 수혜주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러한 금리 인상 사이클과 더불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여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장 상황까지 알아보셨는데요. 역시나 어려운 시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 또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내일의 분 민경철 위원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시총 상위주들도 좀 어둡게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진짜 마음 아픈 월요일입니다. 코스피가 2,900을 깨가지고 네. 망치로 머리는 아닌데 네. 한 마음을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외상이 있죠 좀. 네.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미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뭐 머리를 맞은 수준은 아니지만 망치로 이제 팔 정도를 세게 맞은 정도의 좀 고통이 좀 느껴지는 월요일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조금 이제 마음적으로 굉장히 또 이제 고통스러운데 자 이런 이제 하락하는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내일의 붐에서 대시대 초입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네.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중에서 지난주 우리 내일의 붐에서 다뤘던 아이크래프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 네. 종목인데요. 자, 과거에 이제 1,6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자 4,000원까지 마이너스 60%가 넘게 폭락이 나왔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폭락한 저점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요한 매개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자 이거 대시대 초입입니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린 바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지금 이걸 옆으로 좀 옮겨놓고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지금 잠시만요. 네, 자, 좀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네, 아니 됐습니다. 어제 또 가까운 분들이랑 식사를 같이 했는데 민경철 위원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 보시면서 진짜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아는 분들이 뭐 일단 저도 이제 처음 듣는데 네. 일단은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 네. 오늘 방송도 꼭 이제 링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크래프트가 우리가 지금 1월 10일에 우리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1월 10일 월요일. 자, 이때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자, 주가가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가면서 오늘 장중 플러스 19%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우리가 공략한 가격 대비해서 자, 여기까지는 10%였는데 오늘까지는 12% 이상의 좀 상승 파동을 노려보게 됐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대시대 초입이라고 우리가 자 오늘 올라갈 때 추격 매수 권고 드린 게 아니라 자 월요일 종가에 공략했고 이틀 뒤에 수익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다시 플러스 19% 올라오면서 시장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1.55%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크래프트
플러스 12%, 4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좀 상승률을 안겨줬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지난주, 네.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가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진짜 힘이 강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14%인가요? 아니죠. 20%가 넘는 상승 파동을 누려봤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대시세 초입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금요일, 월요일 얼마나 지났죠? 딱 이틀 지났습니다. 지났죠? 자, 알로코 종목 우리 노랑톡에서 오늘 알려드렸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제 리마인드까지 시켜드리고 지지선까지 잡아드리고 오늘 장중 자 22%까지 추가 시세 기록했습니다. 지수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죠. 알로코 저희가 공략한 이유에 대해서 노랑톡에서는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알로코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사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우리는 알로코 종목을 저격했지만 자 우리 지난주 죄송합니다. 우리 알로코 종목을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우리 종가 베팅으로는 목요일에 KPTU라는 종목을 공략했습니다. 네. 그래서 KPTU 자 목요일에 공략해서 오늘 장중 자 이틀 지났는데 플러스 21%. 자 이틀 만에 플러스 20%가 넘는 상승 파동을 노려봤는데 자 KPTU와 알로코 두 종목의 급등을 노려봤습니다. 네.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공략한 건 KPTU였고요. 방송에서 다뤄드린 거는 자 알로코 종목이었는데 자 알로코 종목의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시면 자 알로코 종목 시가총액 지금 4천억이 넘어갑니다. 4,50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KPTU의 지분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 KPTU의 지분 가치만 고려해도 KPTU가 알로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식만 고려하더라도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라고 제가 KPTU 지난주 목요일에 브리핑을 드렸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바닥에서 잘 공략했을 뿐인데 오늘 장중 플러스 자 21%라는 자 거의 뭐 7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상승률을 이틀 만에 좀 누려보게 해준 종목이 이제 KPTU 종목이 되겠고 네. 우리는 방송에서 자 알로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어찌됐건 방송 보고 알로코 종목을 공략하셨다 하더라도 14%가 아니라 20% 이상 네. 6년치, 7년치의 은행이자의 수익을 이틀 만에 누려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내일의 붐 시간을 통해서 네. 브리핑 드렸던 세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 2%, 3% 올라간 종목 빼고 한 종목만 우리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자 이 종목이 자 9,000원, 9,800원, 만원에서 5,000원까지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바닥에서 자 음봉권의 캔들이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준 구간이다라고 네.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는 자 지난주 금요일 종가 자 5,900원, 5,860원 부근 종가에서 우리 대시대 초입이다 종가 베팅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브리핑 드렸는데 자 오늘 6,350원까지 플러스 8% 시세 기록하면서 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일의 분 방송 보고 여기서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 만에 자 개장하고 30분 만에 우리가 바닥에 샀던 물량들 30분 만에 3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닥에서 산 게 아니라 고점에서 산 게 아니라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잘 공략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분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방송에서 보신 종목 분명히 있으시겠지만요. 대시세 초입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장중에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많잖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노란톡을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들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테마주를 좀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네. 지수가 빠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올라가겠죠.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업 가치 고려해서 그래도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종가에 관심 가져볼 만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해저 터널 관련주,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과거 9,000원까지 좀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9,000원짜리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100% 폭발한 고점에서 사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고가에서 야, 1+1 행사, 50% 할인 행사, 혹은 1+2 행사, 마이너스 65% 폭락한 그 지점에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종목 거래하더라도 폭등한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폭락한 바닥에 사야 된다. 근데 바닥에 샀을 때 단점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기간 보유를 못 하세요. 그럴 것 벌써 같아요. 한 달, 두 달 동안 이렇게 막 흔드는데 이거를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오늘자의 기준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의 고속도로 지하로 깔겠다라는 그런 공약에 힘입어서 매기가 들어오는 시점에 우리 종가 베팅 해가지고 밑으로 손절선 짧게 잡고 위로는 큰 상승 파동을 노려보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과거에 9,08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유도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 시키겠다. 자, 철도랑 고속도로 전부 다 지하화 시켜서 그 철도 지하화 시킨 그 위에다가 공원 짓고 그런 생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공약들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이슈예요. 근데 과거에 상승분을 반납한 바닥에서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대시대 초입의 구간 오늘 좀 나타냈다, 네. 좀 만들었다라는 브리핑 드리고, 자, 오늘 이제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돌파하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이런 거 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력하다. 왜냐하면 지수가 자, 마이너스 1.5%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 어제에 비하면 8%가 올랐죠. 그래도 힘이 자, 좋다. 오늘 이제 장중 고가 대비해서는 20%가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는 8%가 올라간 뭐 긍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 건 아쉽지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지지선만 잘 잡고 대응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네. 두 번째 종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조비라는 종목인데 이제 과거에 이제 농업 지원 뭐 여러 가지 비료 관련주이지 비료 않았나요?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된 가격을 있습니다. 뭐 돼지고기 상승한다, 뭐 동물의 그런 뭐 식품 가격이 상승한다, 뭐 이제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비료, 사료 뭐 이런 것들 필요한데 조비가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복합 비료 및 이제 화학 비료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비료와 이제 사료 이런 것들 이제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 이제 뭐 글로벌 식량 가격 올라간다 해가지고 36,000원까지 시세 나왔다가 이 종목도 제가 짠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반토막 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찾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연의 일치로 이 종목도 고가 대비 반토막 난 바닥에서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이 빵 터졌습니다. 근데 이건 더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자,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근데 오늘 올라간 거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1% 올랐습니다. 자, 이게 과연 자, 오늘 자,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을 내기 위한 작전이었을까? 아니면 이 물량을 한번 체크하고 큰 그림에서 다시금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리는 그 시작점이었을까는 앞으로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될 이슈지만 저는 오늘자 우리 조베이 종목이 그동안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막대한 거래대금과 유동성이 오늘 유입이 된 만큼 바닥에서 종가 베팅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디지털 조선입니다. 자, 이제 디지털 조선 종목도 6월달 6,600원까지 시세 분출한 이후에 자, 이 종목도 지금 2,600원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가 폭락했습니다. 다른 거는 1+1이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2+3예요. 네. 2+3의 이벤트 행사 2개 사면은 3개를 더 줘서 5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바닥에서 이제 막 우리 장기 입형 라인 때 매물을 자, 거래대금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반복적으로 2,600원, 2,800원 구간에서 슈팅하고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또다시 이 2,8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오늘 상승 반전형의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어낸 부분이 거래대금은 미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마이너스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폭락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추세 하단에서의 처음 이제 유의미한 상승 반전의 의미를 오늘 좀 만들어냈다는 취지에서 오늘은 이제 디지털 조선 거래대금이 많이 폭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가상 우리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그 초기의 단계로 보여진다라는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KT 서브마린과 조비 그리고 디지털 조선까지 종목명 확인하셨고 또 차트도 보셨는데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08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서 이런 변동성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정확한 매도 타이밍도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내일 1부 함께 하셨고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장에 있는 이슈들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토픽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2,900포인트 깨진 이후로 지금도 2,880포인트 정도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힘들어하고 있죠. 국내 지수 흐름 좀 먼저 짚어볼게요. 네, 국내 지수가 장 시작서부터 계속 하락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미국 소비 감소,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비해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비교적 견조한 그런 흐름세를 아직 오늘은 좀 보이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이제 순매도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확대에 따라서 지수도 하락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지금 한 2,600억, 700억 이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주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 따른 이제 주식 매도세가 지수 하락에 좀 일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까지 매도를 할 경우에 이제 수요일 날 청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매도세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청약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런 부진한 지수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지수 흐름 살펴봤는데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감리위원회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런 안건이 지금 증선위에 19일에 상장될 가능성도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금감위 감리위원회에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분식회계 여부를 이제 심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보도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과거 10년치의 회계 자료를 이제 감리를 했고요. 이 감리된 내용을 1월 19일 증선위에 상정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특히 금감원에서는 이 분식회계에서 검찰 고발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어쩌면 셀트리온 관련 그룹들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슈의 가장 큰 내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의 재고자산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는 셀트리온과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판매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그 미판매 재고 자산, 그러니까 램시마에 대한 부분이죠. 그 평가를 과대평가했느냐 아니냐 여부가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금감원 판단으로는 과대평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과속 예상해서 자산 부풀리게 했다라는 그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 의약품을 반제품으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상으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분류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금융원 판단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에 대한 제재는 최종적으로 보면 감리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이 송부가 되고요.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감위 결정까지 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셀트리온의 제재가 되면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조금 과하게 진전된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제재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법인 제재 수준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검찰이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해도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서 법정 다툼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인해서 금감원 제재하고 검찰 고발되어 있는 조치를 받았었거든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5개월 정도 이제 매매 정지 후에 매매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현재는 관련 사항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셀트리온도 비슷한 를 이제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크고 소액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는 그 편의성도 제기된 그런 거니까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법인의 제재 수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셀트리온 그동안에 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반등을 노려봤었는데 다시 한번 좀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P2E 게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돈 버는 게임이었죠. 근데 국내 앱마켓에서 지금 2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모은 게임이 퇴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또 이곳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P2E 게임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최근에 글로벌 게임 업체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P2E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선봉이 위메이드의 미르4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이런 P2E 게임은 일단 불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게임 산업법상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건 불법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모바일 게임인 이제 무한돌파 삼국지라는 그런 최근에 이제 게임 등록 분류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단 P2E 게임은 론칭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국내 게임 업체들은 이제 해외 쪽으로 그 눈을 좀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 비해서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해외에서는 P2P 게임에 대한 별도의 그 제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한 미르4 같은 경우에서도 국내에서는 일단 게임이 열리진 않지만 해외에서는 게임 코인을 위닉스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게임 업체들도 그래서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을 제작한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를 국내 법인이 아닌 유럽 법인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오딘을 P2E 게임으로 버전업해서 게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걸로 보여지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P2E 게임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관련주는 지난 4분기 이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작 게임이 모멘텀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횡보 국면을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E 게임 자체가 향후에 국내는 아니어도 글로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흐름은 좀 더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P2E 게임이 론칭이 된다라는 시점이 발표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선별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로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오늘장에 있는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긴축 우려에 많이 흔들렸었던 증시가 그래도 약간은 좀 사그러드는 분위기로 바뀌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혼조세 보이고 있는 증시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예, 지금 바깥도 안 좋고 우리는 더 안 좋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좋은가? 그동안 지수야 3,300 찍고 계속 흘러내리는 와중에 온갖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테마 등등을 얘기하면서 한바탕 해먹는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질 나쁜 시장이 이제 한번 이제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이빨 보이면 안 되더라고요.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웃었더니만 웃는다고 이제 아주 불편해들 하시더라고. 요즘에 바로 이때 소통이 되니까 피드백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웃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날 참으시면 됩니다. 견디시면 됩니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지 사놓고 빠지면 기다리면 되고 견디면 되고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또 본전을 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주식 갖고 고민할 아무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는데 바깥도 지금은 일단은 금융 환경이 좋지가 않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제로금리, 양적 완화 이게 좀 정상화되나 하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뭐 한 10년 가까이 했던 양만큼이나 또 확 풀어제꼈던 이걸 또 이제 급격히 되돌리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 하에 뭐 지표들도 좋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다우지수 보시죠. 자, 우선 이 피보나치의 의미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던 낙폭의 1.618배입니다. 저만 쳐다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지간한 기관 투자가 뭐 월가의 선수들은 다 이 정도는 펼쳐봅니다. 펼쳐보고 펼치기 이전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 것이 그렇죠.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시장 가격에 뭔가 이런 어떤 묘한 어떤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막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막히면서 자칫 쌍봉을 이룰 수 있는 더블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가운데 2주 연속 하락. 자, 지금 이 슬금슬금 이제 기술적 지표들도 약하고 특히 지난 주말에 이제 실적 시즌에 처음을 끊었던 이 금융주들 가운데 특히 JP모건 체이스 세계 최대 은행이죠. 네.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금요일만 이렇게 갭다운이 나오면서 툭 빠지면서 6%나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인데 뭔가 이 머리 위에 잔뜩 뭘 하나 파란색이 많네요. 이고 가는데 네. 음봉이 많죠. 네. 이고 가는데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나스닥은 이 그림을 보시죠. 일간 차트에다가 빨간색은 51선, 그 밑에 파란색 100일선, 그리고 요 밑에 약간 노란색, 짙은 노란색 200일선입니다. 100일선, 200일선, 월가에서는 이런 걸 갖다 의미를 두는데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로는 이 100일선이 어지간하면 지켜졌어요. 그러다 이번에 200일선 한번 위협받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한 번 밀렸는데 또 지난 주말에 200일선 오니까 득달같이 또 개인 위주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위클리 차트 보시면 사실 지금 약간 위험해요. 저점끼리 연결한 이 의미 있는 이 선이 이렇게 깨질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그러면은 2018년 그 무렵에 처음에 한번 200일선 깨졌을 때 이만큼 밀리고 코로나 왔을 때 200일선 깨졌을 때 이만큼 밀렸으니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으나 이 200일선이 깨지면은 좀 시장에 충격이 있겠다 하는 것은 각오하셔야겠죠. 그렇다고 지금 RSI 같은 걸 봤을 때 아직까지 극단적인 과매도 국면이라서 뭐 편안하게 저가 매수를 노리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유럽도 보시면은 유럽 쪽의 대표 지수 유로스닥스 50 같은 경우에 위클리로 보시면은 선이 이렇게 걸리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구나. 자, 이 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조정이 다 여기저기 깊어질 수 있겠다. 서로 또 악영향을 미치면서 쟤도 빠지는데 저 옆에 동네도 빠지는데 이러면서 빠질 수 있겠고 아니면 이 선이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점점점 자꾸 이렇게 한 두어 번 막혔던 전고점에서 얼마 안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시장들이 다 이런 와중에 우리 시장은 특히나 뭐 그런 거죠. 또 죄송합니다. 청소기를 가지고 로봇이라 했던 그런 회사들 무슨 뭐 분식점인지 제약회사인지 모르는 저런 수년째 저런 얘기가 오가는 저런 거. 저기에도 소위 말하는 셀바가 있었죠. 테슬라도 테슬라 바가 있죠. 네.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 주가 상승만을 바라보고 투자하셨던 분들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노동시장의 고용 수준이 거의 완전 고용에 근접했다라는 네. 진단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뭐 인플레이야 그동안에 쭉 살펴보셨고 PPI, CPI 살펴보셨고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지표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중국 GDP 뭐 산업생산 소매 판매 막 나왔잖아요. 네. 한번 묶어서 한번 보시죠. 네. 미국의 소매 판매 보시면은 뭐 전년비가 이렇게 좋은 거는 당연합니다. 2020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2021년은 좋은데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보시죠. 전월비 보시면은 즉 12월 한 달 동안에 미국 소비자들이 러플리 한 6,268억 달러 정도
소비를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 예측은 마이너스 0.1%인데 마이너스 1.9%입니다. 아주 안 좋죠. 이제 소비가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요거는 지금 이 그래프는 아까 살펴본 거기에서 자동차 부분을 뺀 거예요. 네. 자동차를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2.3%. 거기다가 코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소매 판매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건축자재, 음식 서비스 어떻게 보면 뭐 이 가격 변동성도 클 뿐만 아니라 꼭 써야 하는 이거 말고 꼭 써야 한다기보다는 또 뭐라 할까 어쨌거나 요거까지도 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건데 이거는 전월비 3.1%나 줄어듭니다. 전월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5로 하향 조정한 데다가 또 3.1%가 줄었으니 미국 소매 판매는 아주 안 좋다. 그리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보다도 전월비 보시면은 한 0.3% 늘었겠거니 했는데 마이너스 0.1%. 거기다가 이건 하나의 심리지수죠.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시장 예측 70보다 못한 68.8%. 거기다가 현재 상황보다도 6개월 뒤를 전망하는 미래 기대 지수는 전월보다 2.4포인트나 빠지더라. 그래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다 중국도 오늘 나왔는데 자 지금 4분기 전년 대비 4%지만 전분기 대비로 1.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연간으로는 한 8.4% 정도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 8%는 넘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인데 저기가 어떻게 보면은 2020년이 안 좋았으니 21년 8%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산업 생산 보시면은 4.3%나 늘었어요. 4.3%나 늘었는데 소매 판매는 1.7%. 그럼 다 생산해서 다 이거 판매가 이렇게 생산 는 거에 비해서 소비가 덜 됐으면 어디 갔지? 대부분 수출로 소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 무역 수지 보시면 거의 역대급입니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빌리언이니까 10억 100억, 즉 940억 달러. 940억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달 12월 달에 수출 무역 수지가 이렇게 흑자가 나고 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관세 때리고 그렇게 했을 때 좀 그거 했는데 좌우지간 코로나 벌어지고 나서는 온갖 하다못해 마스크에부터 시작해갖고 네. 오히려 중국은 미국 쪽으로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나쁘지 않네 싶은 상황인데 네. 이 시장 반응은 별로입니다. 그러게요. 네. 중국의 큰 그림이었나 싶기도 했는데 지수는 또 오늘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본토도 고만고만하고 심천만 좀 오르고 있고 한동안 좀 이렇게 치고 올라오나 싶던 홍콩도 지금 좀 밀리고 있고 위안화는 조금 요래요. 위안화는 살짝 강세를 보입니다. 위안화는 살짝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위클리를 보시면은 뭔가 여기서 이 근방에서 한 6.34 근방에서 1달러당 6.34 위안 근방에서 좀 다지는 듯한 느낌. 네.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미국은 이 와중에 실적이나 지표도 조금 안 좋다. 작년부터 조금 안 좋고 하면 다들 피크아웃 해버렸는데 또 여기도 피크아웃이라는 또 용어를 들이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이슈들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증시나 이런 지표들도 미국 시장에는 조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중국이 큰 그림을 그렸던 것 아닌가 수출 지표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유가 얘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주 연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런 긴장감 속에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환율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 보이고 계시는지 이번 좀 자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유가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네 어쩌네 이런 것도 다 안 통했죠. 지금 사실 석유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은가? 이렇게 수요 공급 측면을 따지면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처럼 깔아앉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셰일 퍼내지 마.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송유가 막아. 그리고 친환경 어쩌고 이러면서 네. 바람 부니? 햇빛 쬐니?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것도 유럽에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원전 어쩌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그러다 보니 무슨 화석연료를 쓰는 것은 무슨 죄악인 것처럼 뭐 그렇게 하고 뭐 탄소를 갖다 줄이네 마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2030년까지 얄짤없이 그냥 중국에서 넘어오는 저 독극물 같은 저 먼지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마시며 살아야 된다고. 중국이 지금 공언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거는 2030년에 피크 치고 그때부터 2030년이었죠. 그러고 나서 뭐 수년에 걸쳐서 탄소 중립 가겠다니까. 이제 22년인데. 아직 8년 남았네요. 아유. 그저 이제 네. 동풍만 불어라, 동남풍만 불어라 이러고 있는 판인데. 자, 그런데 유가는 그렇죠. 뭐 여기다가 보시면은 일단은 안 밀립니다. 브렌트유 보시죠. 브렌트유 보시면 제일 큰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배럴당 148불. 저런 유가를 어떻게 우리가 견뎠죠? 지금 우리 70불, 80불만 오니까 유가 높다 그러는데. 맞아요. 150불 근처까지 갔던 저 유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선을 올라온 건 컸죠. 이 선을 올라온 건 컸는데 지금 뭐냐 하면은 요 무렵, 요 파란색 있는 여기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막혔던 레벨이기도 하고 자, 이건 이제 한 80, 한 5불, 7불 여기가 열면 이제 그다음 100불 가자고 덤비겠죠. 근데 요것이 이제 열리겠느냐 말겠느냐인데 아마 제 짐작컨대 여기에 이 시장에 뭔가 투기적인 세력들도 있을 거예요. 투기적인 세력도 있을 것이고 러시아 쪽에서 자꾸 뜸을 들입니다만 결국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 몇 주 내로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좌우지간 저쪽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서 있다가 독립했던 그쪽 나라. 뭐 러시아나 푸틴은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 땅이고 원래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다가 일단 그 나라 대통령도 골 때립니다. 개그맨 출신인데 네, 아 그래요. 무슨 뭐 정부의 장관, 강요, 무슨 뭐 이른바 그 대통령실에 핵심 참모들 할 것 없이 네. 죄다 무슨 개그 프로 작가, 기획 뭐 이런 사람들을 채워놓으니까 개콘 찍고 있는 거죠. 네. 예, 뭐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뭔가 지정학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하면 일단 천연가스가 뛸 겁니다. 천연가스가 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걱정되는 거는 우리로서는 이제 석유를 갖다가 수입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유가가 뛰는 것이 환율에는 또 그렇죠. 부담으로 작용하는. 네. 그래서 그나마 한 달 전이었나요? 좀 한 달 더 됐었나? 왜 선생님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NDF 시장에서 왜 아침 한 7시쯤 다들 이렇게 아직 이제 잠에서도 깨지 않았을 무렵에 네. 한국 시간으로 그 무렵에 이제 호주 시장 겨우 열릴까 말까 할 때 시드니 왜 그때 NDF 시세가 펄쩍펄쩍 뛰지? 맞아요. 그죠? 네. 그때 왜 거래같이 동반된 뭐 시스템 오류니 뭐니 한 네. 그때 맞아요. 한 1204원 5원을 찍었는데 네, 네. 우리 최근에 봤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 확인된 거 뭐다? 시장의 시스템 오류건 주문 실수건 뭔가 이상하게 찍힌 거는 곧 가더라 하는 가능성이 거. 있다. 가능성이 네, 있다. 네. 이번에 최근 우리가 보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1190원 밑으로까지도 흘러내렸는데 지금 여기서 또 다시 이제 환율이 뛰는 거죠. 조금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투기적인 롱플레이들이 좀 한번 엎어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까지 달러를 갖다가 막 팔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직 환율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위를 노리는 이런 부분이니 주식 빠지고 또 외국인도 뭐 사는 척 하다가 또 안 사고 하니 환율이 또 안 밀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래저래 주변에 그다지 우호적인 뭐 어떤 지표나 뭐 소식은 별로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니 뭐 하루 종일 지금 이 시간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 경제 방송이나 채널이나 유튜브들은 이제 죽을 맛이죠. 우리 투자자분들은 더 죽을 맛이고 더 죽을 맛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냥 당장 어디서 당장 귀에 듣기 좋은 위로나 괜찮아요. 견디면 또 좋아져요. 네. 맞습니다. 견디면 좋아집니다. 1년을 견디느냐, 5년을 견디느냐, 어떤 이상한 잡주는 20, 30년이 가도 답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언제든지 길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 실적 나오는 회사를 붙들고 가야 되는 그런 걸 또 이렇게 뭐 지금 이 시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네, 저희도 뭐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쓴소리도 또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